개인회생이나 파산, 이걸 딱 생각하면, 내가 가진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걸까?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죠? 특히 매달 붙고 있는 그 보험금이 있는데, 이걸 전부 빚 갚는 데 써야 하나? 아니면, 뭐랄까, 최소한의 보장은 유지할 수 있나?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 보면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. 네, 이게 참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.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. 오늘 자료들을 좀 보니까요. 결국 핵심은 그거더라고요. 개인회생이나 파산할 때 내 보험의 해약 환급금이 보호받을 수 있냐 없냐. 그러니까 법에서 말하는 면제 재산이 되느냐 마느냐. 그 기준이 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. 맞아요. 법적으로는 저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시작하면 일단 가진 재산은 다 처분해서 빚 갚는 게 원칙이잖아요.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. 근데 사람이 또 살아가려면 최소한의 것은 있어야 하니까 그걸 지켜주는 게 있겠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법에서 압류금지 재산 아니면 면제 재산 이런 걸 정해놔서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하려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보험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? 보험을 해약했을 때 돌려받는 돈 있잖아요. 그 해약 환급금.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재산이니까 빚 갚는 데 쓰이는 게 맞습니다. 아, 원칙은 그렇군요. 그러면 혹시 예외 같은 게 있나요? 여기서 그 중요한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보면요. 거기에 딱 정해져 있어요.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, 질병보험처럼 주로 이제 위험보장, 이게 목적인 보험들이잖아요. 이런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했을 때 받는 돈이랑 나중에 만기됐을 때 받는 돈, 이걸 합쳐서 150만 원까지, 이 금액까지는 압류를 못하게 막아놨습니다. 150만 원? 아, 이 금액이군요. 그럼 이 150만 원까지는 내 보장성 보험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. 이런 얘기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 150만 원이 이제 기억해야 할 핵심 숫자죠. 근데 방금 보장성 보험이라고 딱 짚어주셨는데 그럼 혹시 저축성 보험은 좀 다른가요? 목돈 만들려고 붙는 그런 거요? 네, 그게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인데요. 성격이 다르니까요. 저축이나 투자, 이런 목적이 좀 더 강한 보험은 이 150만 원 압류 금지 규정을 바로 적용받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. 물론 현실에서는 보험 하나에 보장성 기능이랑 저축성 기능이 막 섞여 있는 경우도 많죠. 아, 맞아요.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럼 되게 애매할 텐데 이걸 그냥 이름만 보고 딱 나누기도 어려울 것 같고 법원에서는 이런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보나요? 네, 좋은 질문이신데요. 그 자료에 나온 판례를 보면 법원은 그 계약의 겉모습보다는 실질적인 목적을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보험의 주된 목적이 뭐 사고나 질병 같은 거 대비하는 보장에 있다면 설령 뭐 저축 기능이 조금 섞여 있더라도요. 해약 환급금이 150만 원 아래면 면제 재산으로 인정해 주는 쪽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. 보험의 그 사회 안전망 기능 이걸 고려하는 거죠. 아하, 단순히 상품 이름이 아니라 진짜 목적이 뭐냐 이걸 본다는 거군요. 이해가 되네요. 그럼 이 150만 원 기준을 적용하려면 법원에서는 당연히 아주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겠어요. 같이 주신 그 자료 요청서 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물어보던데요. 부동산부터 시작해서.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법원 입장에서는 재산 상태를 투명하게 알아야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. 부동산이나 예금 내역은 기본이고 가입한 모든 보험, 뭐 보험사, 증권번호, 월보험료,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예상 해약 환급금까지 전부 다 내야 하고요. 심지어는 그 최근 2년치 금융거래 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. 그러니까 성실하게 정보를 다 제공하는 게 기본인 거죠. 자, 그럼 오늘 얘기 좀 확실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 내가 만약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내 보험 중에서 보장성 보험의 해약 환급금은 150만 원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면제재산이다. 이 금액까지는 지킬 수 있다 이거죠. 네, 맞습니다. 하지만 저축성 보험이거나 아니면 보장성 보험이라도 해약 환급금이 15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그건 원칙적으로 빚 갚는 데 쓰일 수 있다. 그리고 이 모든 걸 판단하려면 내 재산 내역을 법원에 아주 투명하게 다 공개해야 한다. 맞죠? 네, 정확합니다. 법이 마련해 놓은 뭐랄까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. 물론 그 1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게 충분한가 이런 논의는 뭐 별도로 있을 수 있겠지만요.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준을 아는 거니까요.
네, 정말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런 정보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 외에도 혹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보험 계약은 정확히 어떤 성격인지, 또 만약 해지한다면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, 이걸 미리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어쩌면 그게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.